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일단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가 0.7%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510선을 지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시적 끝에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510선 지지를 하면서 마감이 됐네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내놨습니다. 이 매물 거의 개인이 다 커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도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주요 기업, 미국에서 들려온 주요 기업의 손실적 발표에 달리는데 열중했는데요. 어제 골드만삭스 쇼크는 채 잊은 듯 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어제보다 12포인트 오른 1718에 마감됐습니다. 어제보다 9포인트 오른 1714에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1721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소폭 낙폭을 줄이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빨간불켰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많이 늘렸는데요. 어제보다 7포인트 오른 510에 마감됐습니다. 장 초반에 507에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 꾸준하게 상승폭 늘려왔습니다. 51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팔았습니다. 기관 28억 원, 외국인 200억 원 샀습니다. 다음 환율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70전 내린 1717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자동차 업주죠. 3%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전력, 신한지주, KB금융까지 모두 약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LG화학 2% 올랐고 하이닉스 1%, 현대모비스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LG디스플레이 1% 올랐습니다. 다음 코스닥 확인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3% 크게 올랐습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3% 올랐고요. 태용이 1%, 포스코 ICT 1% 올랐습니다. 동서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소티프 신소재 1% 상승폭 늘렸고요. 다음 강보합, 네오이즈게임즈 역시 1% 상승폭 늘렸습니다. 다음 특징 택망업종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자동차주들이 골드만삭스 여파로 골드만삭스 충격에도 강보합의 보합권에 마감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3%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 1%, 기아차 역시 1% 올랐습니다. 쌍용차 2%, 한국프렌즈는 1% 올랐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의 호재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GS의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올랐습니다. 관련주 확인하겠습니다. 현대건설 1% 올랐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1% 올랐고 대림산업 3% 크게 늘었습니다. 나로호가 6월 9일을 2차 발사 예정일로 결정하면서 우주항공산업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세트레가이가 2% 올랐고 KSP 6% 크게 올랐습니다. 비츠로테크 역시 5% 올랐고요. 한양ENG 2% 크게 올랐습니다. AP시스템 1%, EM코리아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김포에서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양성 반응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관련주들 다시 재조명 받았습니다. 수산식품주와 닭고기주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동원수산 3%, 사조오양 역시 3% 올랐습니다. 신라이스지 8% 크게 올랐고요. 마니커 역시 2% 크게 올랐습니다. 백신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CTC바이오가 4% 올랐습니다. 파루와 중앙백신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고요. 이글벤 역시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네요. 바이오랜드 9%, 제일바이오 역시 12%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아시아 쪽 증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본 증시가 0.5% 오르면서 마감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합니다. 어제 4%대의 낙폭을 보여줬는데 오늘 역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부진을 감안하면 여전히 좀 냉각된 모습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홍콩, 인도 같은 경우는 상승하면서 시장이 진행되거나 진행이 됐네요. 이어서 자세한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죠. 동양종금증권 원상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낙폭이 어제 상당히 컸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봤는데 기대에 그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 지루한 등락 끝에 소폭 강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크게 봤을 때 중국 증시가 고점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점이 부담 요인인 반면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발 악세를 제외하면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장중 순매도를 기록함에 따라서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가장 주된 수급의 핵심인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IT와 자동차 업종의 반등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좀 심상치 않게 그렇게 좀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기업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또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까요? 네, 오늘은 미국 IT 기업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골드만삭스의 실적도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데요. 크게 봤을 때 이들 두 기업들의 실적은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그리고 이번 한 달간 발표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주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러한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이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전일 증시에서 나타났다시피 골드만삭스발 악재가 시장의 여진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특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수록 그만큼 유동성 축소 정책과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실적 호재는 어떻게 보면은 증시의 중기적인 부담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버블을 의심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도 사실상 2분기 중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시장은 그 전까지 즉 유동성 랠리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지난주에 인텔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애플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IT 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국내 업종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사실 시장의 기정사실화되었다는 측면에서 미국 및 한국 기업의 IT 주가에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의 수준이 문제가 될 건데요. 최근 그 아이패드의 폭발적인 판매량 그리고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열풍을 고려해본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애플의 실적은 크게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러한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번 1분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IT 업종 내 반도체 부품 그리고 반도체 설비 관련주들 쪽으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발표되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되는 호실적이 전일에 불거졌던 악재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애플의 호실적보다는 골드만삭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보다 긍정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특히 전일 외국인들은 전 업종을 통틀어 금융업종만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외국인들의 금융업종 순매수는 오늘 발표되는 골드만삭스 실적 호전에 따른 선침해석 성격이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전기전자업종 쪽으로 저희가 말씀을 한번 나눠봤는데 애플의 실적이 그만큼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뭐 국내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수주 쪽으로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외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내수주 중심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수주 강세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주된 논거는 원화 강세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고요. 그동안 수출주들이 가파른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수주들이 한 번쯤 올라야 될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요. 일단 수출주들의 반등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내수주들, 특히 금융주들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요 은행과 증권, 업종은 연중 최고치에 근접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내수주들의 상대적인 상승 흐름이 지난주부터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다만 이제 원화 강세가 현 구간부터는 추가적으로 강하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점과 수출주들의 어닝 모멘텀이 내수주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측면에서 내수주의 제한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수출주들이 더 갈 수 있는 폭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내수주들은 단기적으로 매매하고 큰 틀에서 볼 때는 여전히 수출주 그리고 IT주들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중기적인 투자 전략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에서 코스닥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쪽 다양한 테마가 득세를 하는 그런 장이었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쪽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까요? 코스닥 그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동안에도 철저히 소외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의 고점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코스닥 기업의 사실상 대부분이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향후 계속 기업으로서의 컨셉 자체도 가져가지 못하는 부실 기업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코스닥 기업들의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가장 큰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기업이 돈을 벌고 있고 영업이익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IT와 IT 부품,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정도로 투자의 시각을 좁히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을 한번 꾸려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명쾌한 답변도 부탁드리죠. 네, 상당히 재미없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3중 고점을 확인하고 지수가 추가적인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행보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고점은 1730포인트, 저점은 1690포인트대에서 형성되면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날 때까지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수가 등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단기적인 매우 짧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은 재미없는 시장인 가운데 오늘처럼 코스닥 시장의 단기 테마주들 중심의 반등,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금융업종, 특히 은행과 보험업종이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의 시각을 갖고 계신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은행업종을 순매수하시고요. 한 달 정도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IT 부품주들 쪽에서,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오늘의 우리 시장 그리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가격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은 곤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출입기재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미세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며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빚이 늘어도 문제지만 줄어도 문제라며 경제는 동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해야지 레벨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부문 자생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 등 거시정책 수단을 쓰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관련 유가증권은 전체 1.8%에 불과한 3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작년 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골드만삭스 관련 유가증권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유가증권에는 이번 기소 사건과 직접 관련된 합성부채담보부증권 CDO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CDO 보유 잔액이 없는 데다 골드만삭스 관련 유가증권 규모도 크지 않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우자동차 판매가 어제 200억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대우차 판매가 최종 부도 처리되더라도 신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어제 대우차 판매가 막지 못한 어음을 대우버스가 소지한 200억 원의 진성어음으로 오늘까지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 진성어음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구조조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있으므로 워크아웃 기업이라도 직접 결제해야 됩니다. 대우차 판매는 워크아웃 플랜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자산을 매각해 최종 부도를 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매월 1개월분씩 납부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시납, 분기납 방식을 월납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지금처럼 1년분 보험료를 한 번에 내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의 현금 흐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영국, 홍콩 등 해외 현지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시카브 펀드를 국내 투자자에게 선보입니다. 시카브는 유럽의 펀드 관련 공통규범을 적용받는 개방형 뮤추얼 펀드로 중국 및 아시아 퍼시픽 13개국에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1년 만에 수익률 65.79%를 기록한 ELS 1057호를 만기 상환했습니다. ELS 1057호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 투자 기간 1년간 지수가 오르면 지수 상승률의 200%를 수익으로 상환되고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90% 이상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2일 건국대학교 세천년홀에서 자산운용 전략과 가치투자 및 향후 유망 테마 점검을 주제로 온라인 고객 대상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이채원 한국밸류 자산운용 부사장이 강의를 진행하며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에 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삼성증권이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기부 컨설팅에 나섭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회 환원을 희망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비영리법인 기부, 개인명의 재단법인 설립, 개인 기부금 기금화 등에 대한 법률 전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틀 연속 개인이 우리 증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물이 좀 나온다는 점이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물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이 전문가들도 단기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시장에서의 대형 IT 업체와 그리고 금융업체의 실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그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